거실에 앉아 가만히 전화를 보고 있는데 가슴 한켠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로 이별한 지 딱 1년이 됐거든요. 남들 다 부러워한다는 연애를 내 손으로 거절했던 날이죠.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기름때 묻힌 손으로 가구를 만든다니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칼로 가슴을 헤집는 것 같았지만 그날 나는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인데 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실은 오늘 또 마주쳤거든요. 아버지 소유 건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어머니가 아버지 건물에 입점하려 했던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표정이란. 하지만 이야기는 시작부터 해야겠죠. 저는 대전에서 가구 리폼 브랜드를 운영하는 35살 여자입니다.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중졸 학력에 몸 하나로 시작해 30년 가까이 소형 작업장에서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삐걱이는 대패 소리, 나무 냄새 가득한 작업실에서 저는 자랐고 자연스레 디자인과 제작에 관심을 가졌죠. 친구들이 화려한 직업을 꿈꿀 때 나는 아버지처럼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브랜드를 런칭하고 작은 작업실을 차렸어요. 처음엔 무시당했죠. 손님들이 젊은 여자가 뭘 알겠냐며 아버지만 찾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의 감각으로 버려진 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두게 됐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3년 전 한 건축 박람회에서였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가구 디자인으로 상을 수상하고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 작품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는 서울에서 유명한 건축사무소 소장이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건축가 진욱이었습니다. 그저 유명인을 마주한 느낌이었는데 그가 제 작업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디자인과 재료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대부분 전시회나 작업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새벽까지 디자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작업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죠. 진욱은 자신의 건축 철학을, 저는 가구에 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좋았던 건 제 일을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내 작업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예술이야. 내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조차 제 일을 손재주라고만 했으니까요. 진욱은 제가 무언가에 열중할 때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고 저도 그의 마감 때문에 만남이 미뤄지면 이해했습니다. 배려가 오가는 관계였어요. 8달이 지났을 때 진욱은 한 카페에서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이젠 얼굴 못 보는 게 힘들어. 우리 결혼하자. 청혼은 갑작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선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했죠. 망설임 끝에 수락했고 아버지께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정말 내가 좋다면 나야 찬성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진욱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진욱의 부모님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안 입는 정장을 꺼내 입으셨죠. 손은 거친 작업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래도 깨끗이 손톱을 깎고 오셨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욱의 아버지는 점잖게 대화를 이어갔고 직업을 물으시길래 아버지께서 오래 목공일을 해왔습니다 하고 답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목공이요? 그럼 목수신가요? 말투에 경멸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는 대답을 망설이셨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가구 장인이시고 저는 그 기술을 이어받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진욱을 쳐다봤어요. 너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거냐고? 순간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욱이 당황해서 어머니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름때 묻힌 손으로 가구를 만든다니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아버지의 손을 가리키며 말하는데 그 순간 저는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누군가 칼을 꽂은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왜 그리 작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키우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인데 그저 고급 레스토랑이 어색하다며 조용히 걸어가시는 아버지를 보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이 더 가슴을 찢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욱에게 전화했어요. 미안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진욱은 놀라서 달려왔고 밤새 설득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진욱은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천륜이야. 널 그렇게 만든 부모가 나를 모욕했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이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일에 더 몰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만든 가구 브랜드는 점점 성장했고 유명 인테리어 잡지에도 소개됐습니다. 전시회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고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도 시작했죠. 가끔 진욱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외 프로젝트로 바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결정적인 날은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작업실 건물 1층에 새 입점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들어온 여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욱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못 본 척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죠. 위치가 괜찮네요. 우리 아들 건축사무소 분점으로 딱이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 건물 주인 따님이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라기는 일러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옆 건물도 아버지 소유였으니까요. 30년간 묵묵히 쌓아온 손기술과 고객 신뢰, 그리고 재개발 보상과 알뜰한 투자로 가능했던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떼며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예전에 우리 진욱이랑 분명 저를 알아봤으면서도 모른 척하려는 게 역겨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계산적으로 변했고 이내 다정한 척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진욱이도 널 자주 생각한다더구나.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월세가 비싸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변 상권도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 딸이 그때 우리 아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난 처음부터 반대한 것도 아니고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자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바빠서 그때 자세히 못 알아봤는데 이런 좋은 건물도 가지고 계셨군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갑자기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는 둘러대기를 그만두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사실 지금이라도 진욱이랑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그땐 내가 눈이 멀었어. 우리 진욱이가 아직도 너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때 작업실 안쪽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공구 소리에 놀란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톱밥이 묻은 손으로 공손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쪽은 손님이신가 보네.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네, 이분이 입점에 관심 있으시대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제 아들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쪽에 분점을 내려고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 병원 들어올 자리예요. 이미 내정된 분이 계시니까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제 아들은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건축가라.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다른 조건이라도 제시해보세요. 더 높은 월세도 가능합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죄송하지만 건물주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럼 옆 건물은 어때요? 거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쪽은 지역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 중입니다. 월세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이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중개인이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이 동네 건물들이 재개발되면서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건물주님은 특히 일찍 투자하셔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 됐어요.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면 이런 자산도 우리 집안에. 본심을 드러내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다시 나오셨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텐 안 빌려줘요. 돌아가요. 단호한 아버지의 음성에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체면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어차피 이런 오래된 건물보다 더 좋은 위치가 많죠. 시간 낭비했네요. 그렇게 말하며 획 돌아섰지만 이미 그녀의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다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버지는 대패질하던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외로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집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아버지는 잘 안 드시던 분인데 그날은 딱 한 잔 따라주셨죠. 아무리 손에 망치를 들어도 마음까지 천하지는 않아. 아버지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다시 사랑을 한다면 제 아버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할 거라고 다짐했죠. 제게 아버지는 세상 어떤 고백보다도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문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진욱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진욱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어머니에게 다 들었어.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구 샌딩만 계속했어요. 진욱이 다시 말을 이었죠.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 그리고 나도. 그때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해 미안해. 제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진욱 씨는 지금 약혼했다면서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건 어머니가 소개한 사람인데 난 마음이 없어. 솔직하지 못한 대답에 실망했어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요? 건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욱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니야. 난 내가 여전히.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쎄한 기운을 느끼셨는지 물으셨죠. 무슨 일이야? 진욱이 허둥지둥 인사를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작업대로 가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진욱이 다시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못해요? 진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다고. 뭐라 대답할지 고민하는데 제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이 이미 대답했잖아. 이제 돌아가. 진욱은 당황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다시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진욱은 마지못해 작업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작업으로 돌아가셨죠.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으니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진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실례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아버지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셨어요. 진욱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무례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심하게 다퉜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고. 아버지는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진욱의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귀댁 따님과 아들의 인연을 망쳐버렸습니다.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은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보다는 공손했었으니까요. 진욱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욱 씨도 자기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의 아버지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찾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이내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니까요. 3달이 지났어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게 성장했고 매출도 많이 증가해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할 수 있었죠. 많은 유기견이 저희 재활센터를 통해 새 가족을 찾았고요. 아버지 건물 1층에는 약속대로 동네 의원이 들어섰습니다. 병원장님은 동네 어르신들 진료비를 대폭 할인해드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옆 건물에는 청년 창업자들이 하나둘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문 제작 가능할까요? 그는 제게 다가와 웃으며 물었어요.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새로 입주한 청년 창업자 중 한 분이에요. 목공 소재 연구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어떤 가구를 원하세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구조였어요. 전통 짜맞춤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시켜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의 디자인에 감탄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통 목공에 매료되어 진로를 바꿨다고 했죠. 아버지가 작업실에 들어오셨고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아, 민재 씨. 어제 이야기한 나무 샘플은 어땠어? 알고 보니 아버지와 이미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디자인을 보여드리러 왔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자주 작업실에 들렸고 우리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의 기술적 지식과 제 디자인 감각이 만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죠. 어느덧 우리 사이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지금은 민재와 함께 가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동작품이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제는 민재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제 아버지처럼 나무를 다루며 생긴 굳은 살이 있었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과 실력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됩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나무 향기 가득한 작업실에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